예, 큰아버지 만나거든 쌀 가져온 인사를 하여라. 잠잠하고 있지 말고. 저녁술을 놓고 나가는 아들의 뒷덜미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였다. 바위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잠잠히 나와버리고 말았다. 살인문 밖을 나서는 길로 그는 홍철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늘이나 무슨 기별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났단 것이다. 홍철의 집까지 온 그는 한참이나 주섬주섬하고 망설이다가 문 안으로 들어서며 기침을 하였다. 뒤이어 방문이 열리며 내다보는 홍철의 아내는 오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무슨 기별이 없습니다 그려. 바위가 묻기 전에 앞질러 이런 걱정을 하며 어린애를 안고 나온다. 아무래도 무사치 않을 모양이에요. 그러기에 소식이 없지요. 그만 내가 가볼까 하여요. 바위는 언제나 홍철의 아내와 마주서면 얼굴을 조금 외면하고 딴 곳을 바라본다. 그리고 두 손을 부자연하게 합수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그의 늘 하는 버릇이다. 여기서 읍이 백리라지요? 네. 바위는 머리를 숙이며 겨우 대답하고 또 가만히 있다. 홍철의 아내는 바위의 이 모양이 호의로 해석이 되면서도 이런 때는 끝없이 안타까웠다. 들어가십시다요. 하도 갑갑해서 방 안으로나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할까 하여 홍철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며 바위를 돌아다본다. 가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다. 대문 밖을 나서니 이때껏 지리꼈던 가쁜 숨이 후유하고 나왔다. 홍철이는 M포구에서는 없지 못할 존재였었다. 아는 것으로도 중학 정도 이상이었으며 더구나 청년들에게 더할 수 없는 신망을 가지고 꾸준히 야학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전 주재소로부터 돌연히 야학 폐쇄 명령을 내리는 길로 홍철의 집을 사사시 뒤져보고 나서 무슨 비밀 서류 등을 다수 압수해가지고 홍철이를 앞세우고 들어간 후로 곧 읍으로 호송하여 놓고는 이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다. 바위는 어정어정 그렇다. 그의 신변에는 일대 위기가 박두한 듯 하였다. 아니, 박두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미리부터 각오한 일이나 그러나 목전에 당하고 나니 난처밖에는 하지 않았다. 보담도 당장이라도 먹을 것이 없는 터이라 내일로라도 무슨 벌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질서 없이 하며 어느덧 정신을 차려 가만히 살펴보니 멀리 보이는 농장을 휩싼 아카시아 숲. 마음 먹고 저 농장을 바라보지도 말자면서도 발길 가는 대로 맡겨두면 번번이 농장을 찾곤 하였다. 어슴푸레한 황후는 농장을 싸고 어슬어슬 얽혀 있는데 그 뒤로 꾸민 듯이 솟아오르는 달은 잠깐 속림으로 몸을 숨기고 두어 낱의 긴 빛을 던지고 있었다. 농장집을 중심으로 막연히 넓어 보이는 농장. 언제 보아도 대견한 농장. 이 농장만은 언제나 바위를 반겨 맞는 듯 싶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이다. 지금의 농장 감독으로 있는 전중이는 돌연히 M포구에 나타나 면사무소의 힘을 빌어가지고 농민을 다수 모아놓은 후에 이런 선언을 하였다. M포구 뒷벌을 개간할 터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농민들에게는 뒷벌이 다 개간된 후에는 소장료 없이 3년을 부쳐먹을 것. 더구나 집까지 새로 지어서 준다는 것이다. 이 말이 M포구를 통하여 그 근방까지 소문이 나니 너도 나도 농민이 몰려들었다. 한동안은 이 M포구의 대혼잡을 이루어 그나마 서로 붙지 못하여 싸움질까지 하다가 쫓겨간 농민이 그 수를 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여기에 출임을 받은 농민들을 아침 5시만 되면 일제히 괭이를 둘러매고 뒷벌로 모였다.
뒷볼이야말로 돌각대기 벌이다. 더구나 집채 같은 바위가 드문드문 박혀 있으며 칭덩구리며 가시덤불이 빽빽히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래의 태산 같은 희망을 바라보고 힘든단 말 한마디도 내지 못하였다. 집채 같은 바위를 끌어낼 때에는 그들에게서는 피지땀이 흘렀다. 그럴 때마다 전중이는 상글상글 웃으며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다 당신들의 것이요. 이 말에 그들은 다시 힘을 내고 더 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정히 약속하던 그 달콤한 말, 6년이 지난 오늘에는 어떠했던가. 바위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번쩍 나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오늘의 바위는 저 농장을 잃어버린 바위였다. 전중이 눈밖에 났던 까닭이다. 전중이는 야학교를 미워하였다 보다도 홍초리를 미워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농장 농민들로 하여금 야학교에 가는 것을 엄금하였다. 그러나 바위는 못 들은 체하고 꾸준히 다닌 결과 전중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마침내는 변변치 않은 것을 구실로 농장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가 홍초리를 알면서부터 이 농장에서 어느 때이든지 자기들에게 이런 일을 감행할 줄은 뻔히 아는 것이나 그러나 마침내 당하고 나니 예상하던 바와는 너무나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바위는 주소로 다니던 이 농장이건만 원망스럽고도 야속해 보이며 바라보기도 끔찍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발길은 그리로만 돌아섰던 것이다. 어느덧 달은 송림을 벗어났다. 여기에 따라 뚜렷이 나타나 보이는 농장. 그의 눈에 흙 들기 전에야 어찌 이 농장을 차마 잊으랴.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만든 이 밭. 숨이 막히도록 흙을 안고 또 안아서 얻은 이 밭. 그러고 6년 동안 하루같이 만져 손독에 부드러워진 이 밭이 흙은 꿈에도 만져보지 못한 지주의 것이다. 바위는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고 싶었다. 땅을 구르며 물어보고 싶었다. 이 땅, 이 흙이 누구의 것이냐고. 이런 생각에 그의 전신의 피는 갑자기 머리 위로 짓떠미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피가 얽힌 눈매로 전중의 사택편을 바라보자 달빛에 빛나는 함석 창고는 소리를 치고 그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듯 하였다. 한참 후에 삐걱삐걱 소리에 바위는 깜짝 놀라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의 손은 창고 쇠를 비틀고 있지 않느냐. 순간에 그는 누구에게 몹시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두 눈을 번쩍 떴을 때 홍철의 그 얼굴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얼핏 손을 들고 누구에게나 들키지는 않았나 하는 불안으로 가만히 들어보았다. 마침 전중의 방에서는 치중에 하는 혀 곱은 일본 소리가 어울려 들렸다. 따라서 손뼉 치는 소리며 쿵덕쿵덕 소리가 섞여 나온다. 그는 가볍게 숨을 돌아쉬며 얼핏 아카시아 숲 편으로 건너왔다. 그래도 못 믿어 이번에는 농가 편으로 머리를 돌리고 한참이나 동정을 살폈다. 창고를 뚝 떨어져 원형으로 늘어앉은 농가들은 컴컴하였다. 그러나 어렴풋이 문소리가 들림에 얼른 그는 한 보 뒤로 물러서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창고 곁으로 오는 사람. 순간에 그는 몸이 쭈뼛해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반가워서 눈을 비비며 바라보니 그는 자신과 같이 이 농장을 개간하던 아버지 겸 동무이던 서영감이 아니었느냐. 그는 서영감! 하고 얼핏 나가는 것을 그만 손으로 꾹 틀어막았다. 뒤이어 숨이 칵 막히며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단숨에 아카시아 숲을 벗어났다.
그리하여 한참이나 미친 듯이 밭고랑을 넘어 용돌이 치다가 우뚝 일어서며 옳다! 나는 회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힘있게 부르짖었다. 따라서 불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의 과거가 눈물겹게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인 김장사는 이름 그대로 남달리 힘이 세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장사하고 놀러대던 것이 마침내는 그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장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고 고아가 되니 그만 선주집 고용사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일에 몇십 년을 바다에서 사는 동안 그는 훌륭한 어부가 되었다. 그래서 선주에게도 상당한 믿음을 얻고 더구나 힘이 센 까닭으로 만만히 보지를 못했다. 30여 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들게 되니 장사는 그만 낭망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동리에 참한 과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길로 가서 지금의 바위 어머니를 매로 우겨서 억지로 데려다 살게 되었다. 바위 어머니는 자기의 수저를 깨친 장사를 몹시 미워하였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사는 기어코 붙잡아다 놓고는 반쯤 죽도록 때려서는 여전히 데리고 살았다. 이러는 사이에 바위를 베게 되었다. 그 후부터 바위 어머니도 모든 것을 단념하고 새 생명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십삭을 채워 지금의 바위를 낳아놓게 되었다. 노총각으로 늙을 줄 알았던 그가 아내를 얻게 되고 따라서 독장구 같은 아들을 얻게 되니 장사의 기쁨이야말로 어디다가 피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로 장사는 독으로 퍼붓던 술까지 끊어버리고 돈 모으기에 열중하였다. 바위가 세상에 나온 지 몇 달이 지나니 꽃송이 같은 입을 벌려 아빠 엄마 하였다. 장사는 이 소리가 어찌나 신통하고 기쁘게 들렸는지 몰랐다. 여기에 따라 장사의 하루 종일 피로는 기쁨으로 변해가고 날로 희망은 커가고 있었다. 이래서 그 해도 그 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사이에 바위의 나이는 벌써 5살 잡히게 되었다. 이제는 제법 아버지 마중 나간다고 저 혼자 아장아장 집 모퉁이를 돌아다녔다. 그래서 어장으로부터 돌아오는 아버지에게 안겨 가지고 돌아오곤 하였다. 어떤 날, 바람이 몹시 일어나던 날, 장사는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도 바위는 아버지 마중 나간다고 휘죽휘죽 나가는 것을 어머니는 잡아 끌어안치고 이제 아버지 온다. 바람 불어 못 나가. 아니야. 아빠 와. 이렇게 소리 지르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다가 못 견디어 주저앉고는 으악하고 울음발을 내쳤다. 바위 어머니는 바위를 꼭 끌어안으면서 어쩐지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불안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필 오늘의 하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몹시 오거나 날이 침침하거나 하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봉당대든 돛돌 위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이는 푸른 바다를 근심스러운 듯이 바라다보곤 하였던 것이다. 어느덧 바위에 색색하는 숨소리가 방안을 한층 더 고요하게 하였다. 그는 안았던 아들을 아랫목에 조심히 뉘어놓고 가만히 일어섰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휙 하고 몰려갔다 온다. 따라서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문풍지를 들이마친다. 그의 가슴은 웬일인지 점점 더 초조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며 귀를 기울이고 한참씩이나 숨을 죽이고 지나치는 바람결에 행여 신발소리인가 하여 들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때처럼 남편의 존재가 큰 것을 느낀 때는 없었다. 마침내 그는 선주의 집까지 가서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자는 아들을 돌아다 보았다. 평화스럽게 잠이 든 바위, 젖살이 오른 포동포동한 볼 위에 그의 긴 속눈썹이 푹 내려 덮였다.
순간에 저것이 나 없는 새 깨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그만 벌썩 주저앉았다. 한참 후에 그는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치마를 폭 쓴 후에 방문을 나섰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람새는 그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숨을 태우면서도 아들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가 하여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바람에 치마폭을 갈갈이 찢기고 머리를 갈래갈래 풀어 헤친 채 겨우 선주의 집까지 오니 불빛이 가늘게 문새로 흘러나온다. 순간에 그는 공포심이 적이 들어지며 문을 흔들었다. 몇 번이나 고함을 치고 나니 안에 신발 소리가 나며 누구이니? 장사인가? 이 소리에 그는 지하에 떨어지는 듯이 아득함을 느꼈다. 이 안에 자기의 남편이 없는 것을 알았던 까닭이다. 문이 덜커덕 열리며 누구요? 저예요. 저 바위 아버지 여기 계시나요? 사나이는 뜻밖의 여인네 목소리에 반가워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짝 다가서며 네, 아주머니입니까? 그 사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역풍이 부니까 섬에서 자나 봅니다. 이 어두운데 어떻게 여기를... 이 사나이는 천연스럽게 대답한다. 그의 늘어진 말에 바위 어머니도 다소 안심을 얻으며 섬에서 꼭 지무실까요? 네, 그렇고 말고요. 걱정이 되셔서. 더구나 그 사람은 배를 잘 부리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오. 이 말에 그의 불안과 공포는 봄날 눈 녹듯이 스르르 풀려서 그만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아들이 깨어오는 것이 보이는 듯해서 총총히 발길을 옮겼다. 다음 날 저녁 때 장사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업혀 집으로 돌아왔다. 바위 어머니는 깜짝 맞받아 나가며 이게 웬일입니까? 장사는 겨우 눈을 뜨면서 바위 몇 번 부르더니 그만 기색을 한다. 옆에 있던 바위는 아빠! 칵 메어 달려 그의 감은 눈을 조그만 손으로 뻐개며 들여다본다. 장사를 업고 온 어부는 숨이 차서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도 저 사람은 천행으로 바위를 붙잡았기에 살았지 다른 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이쿠 참. 바위 어머니를 흘끔 쳐다본다. 장사는 그제야 눈을 번쩍 뜨고 바위 어디 갔나? 아빠 고기 잡아왔어? 아무 철 모르는 것은 저녁 되면 고기 몇 마리씩 가져오던 생각이 났던 것이다. 이제 가져오지. 바위를 꼭 껴안는다. 바위 어머니는 부자의 이 모양을 눈물겹게 바라보고 섰다. 며칠 후에 바위 어머니는 어찌된 까닭을 물으니 장사는 한숨을 푹 쉬며 어쩌나 살아났다는 데야 지난말 해서 무슨 소용인가? 역풍 때문이지. 그는 배 파손당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하였던 것이다. 바위 어머니는 남들에게서 들어 남편이 어찌 되었다는 것을 번연히 알기 때문에 더 묻지 않고 말았다.